네, 이어서 모닝 리포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좋게 보고 있고요. 이 리포트 자체가 연준의 B컷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작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사주와 관련된 매입과 관련된 매입과 소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밸류업 공시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만한지 포인트로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계열사 상품 매출도 좋고 일본에서 도입한 상품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CMO로서 도약할 수 있을지 내용들 함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자, 미래 성장성, 결국 GM과의 손을 잡았던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런 우호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국가들한테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분석, 하나증권인데요. 하나금융지주 3분기 순이익은 1조 1,0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와 환율 하락에 힘입어서 유가증권 관련 이익과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해서 비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원화 강세에 따라서 외환 환산 이익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순이자 마진과 자본 비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은행업종 내 대표적인 환율 민감주인 하나금융지주 상당한 반등 모멘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올해 KB금융과 신한지주가 각각 7천억 내외의 자사주 매입 소각 진행 예상된다는 점에서 하나금융도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을 보면 하나금융에 대한 매수 전환 여부는 밸류업 공시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밸류업 공시를 통한 향후 의미 있는 총주주 환원율 상승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82,000원을 유지했는데요. 최근 주가는 8월 말 당시에 69,300원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18%가량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하락했다가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선까지 회복하면서 67,000원 금요일장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상상인 증권의 분석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충북 진천과 청주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정제, 경질, 이 캡슐제 등을 만들고 있는 전문 의약품 생산 판매 기업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간장용제, 고덱스 캡슐을 필두로 다양한 질환군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셀트리온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국내 BS 바이오 시밀러 판매 그리고 PFS 사업 성장 비전이다라고 보고 있죠. 현재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를 국내에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의 매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에서 일본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도입한 당뇨 고혈압 상품 판매가 연간 약 60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사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상반기에 좀 크게 감소했다가 하반기 매출 증가 효과가 가세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0.7% 감소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PFS, 프리필드 시린지 사업을 장기 성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9년까지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 능력이 최대 3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리필드 시린지에 대한 글로벌 CMO 업체로 도약도 역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주가는 지난 2020년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이상의 하락으로 많이 하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밸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PER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주가 68,200원 기록했고요. 이 리포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에 대한 KB증권 분석 보겠습니다. KB증권은 현대차가 GM과 자동차 개발, 또 부품, 소재 구매, 교차 생산 등의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R&D, 캐펙스, 부담 분산, 부품 구매 가격 협상력 강화, 생산 유연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업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유저 기반을 좀 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이는 그간 현대차그룹이 외부 업체와의 협력에 폐쇄적이라는 평을 받던 점을 고려하면 주가에 주는 긍정적인 충격도 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GM 간의 협력의 가장 큰 핵심은 미래차 모빌리티 서비스에서의 협업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기존 자동차 업체 대비해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이는 GM과의 협업이 중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북미에서 두세 개 업체, 아시아에서 두세 개 업체, 유럽에서 한두 개 업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압축되는 업체의 전망 그리고 산업의 변화, 전망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 업체들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요 지역에서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국적 문제를 회피해야 되고 또 타사 대비해서 빠른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유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뒤처졌을 때는 해외 시장에서 매출 기반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본 업체보다 더 빠르게 미국 시장에서 이런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최근 200일선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 선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3만 7천 원 금요일장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